당신의 생활에 과학 한 숟갈, 햇반입니다. 여러분, 요새 연예계가 시끌벅적하죠.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고체이면서 액체이기도 하고 기체이기도 한, 이것은 가끔 우리를 천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좀비로 만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마약에 대해서 오늘 집중 탐구해보겠습니다. 마약은 그 종류나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이 뇌를 중독에 빠뜨리는 메커니즘은 모두 동일합니다. 약물이 우리 몸에 투입되면 뇌의 화학신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뇌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은 단순히 참기 어려운 현상이 아니라 뇌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뇌장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독은 도파민과 관련이 깊습니다. 도파민은 짧은 순간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일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란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모두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약물이 뇌 안으로 들어와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모방 또는 왜곡합니다. 그러면 신호 전달에 방해를 받겠죠? 예를 들어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마약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또 분비된 도파민이 재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파민 농도가 막 많아지겠죠? 빠른 속도로 농도가 높아진 도파민은 이런 행동이 또 일어나도록 유발하기 위해 유전자 발현 패턴까지 바꿔버립니다. 중독에 빠진 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쪽인가? 이쪽? 이쪽? 클릭해주세요. 그 많고 많은 마약 중에서 가장 최악의 마약은 무엇일까요? 제가 중독성과 손상도를 기준으로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최악의 마약 1위는 헤로인입니다. 헤로인의 원료는 양비귀인데요. 양비귀에서 진액을 추출해 아편을 만들고 아편을 정제해 모르핀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르핀에 다시 한번 화학 처리를 가한 것이 바로 헤로인입니다. 아편이나 모르핀 자체만으로도 중독성이 강력한데 이걸 여러 번 정제해야 헤로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독한 물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헤로인은 보통 주사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투입됩니다. 헤로인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헤로인을 엔돌핀으로 착각합니다. 엔돌핀은 내부에서 분비되는 모르핀이라고 할 만큼 모르핀과 분자의 구조나 역할 등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행복과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악의 마약 2위는 코카인입니다.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코카인은 가루 형태로 코로 이렇게 흡입합니다. 그거 알죠?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주로 코로 빨아들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는 그 습관이 있다고 하네요.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천연에서 유래한 약물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약물도 있습니다. 바로 필로폰. 이게 그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마약인데요. 히로뽕이라고 합니다. 히로뽕.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인 셈이죠. 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0년대 일본이 오늘날의 바카스처럼 피로회복제로 만들어 판매하던 그 제품의 이름입니다. 필로폰은 화학적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메스암페타민이 최악의 마약 3위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제입니다. 이 약을 투입하면 환각이 보이거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보통은 백색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독자들은 주사 형태로 넣어야 효과가 빠르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몸에 직접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을 묶어서 3대 강성마약이라고 합니다. 메스암페타민처럼 마약은 화학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더 이렇게 신선한 자극을 원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자극적인 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인 게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신종마약으로 인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2012년 마이애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눈에 초점을 잃은 한 남자가 노숙자의 눈, 코, 입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해요. 끔찍해. 이 남자는 권총을 3발을 맞고도 죽지 않았고 6발을 맞고 나서야 즉사했습니다. 얼굴을 물어뜯긴 노숙자는 얼굴의 80%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바로 좀비 마약입니다. 좀비 마약을 하게 되면 3가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1단계, 막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서 옷을 벗습니다. 2단계, 환각이 보인대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공격성을 보이면서 막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이런 증상이 마치 영화 속 좀비와 비슷하다고 해서 좀비 마약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신종 마약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마약들은 기존의 검출법으로는 확인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가가지고 문제가 더 많다고 하네요.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이 강성 마약이라면 그 반대인 연성 마약도 있겠죠? 대표적인 연성 마약은 바로 대마입니다. 가장 흔한 마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드래곤, 탑, 이센스, 싸이 등등 대마를 하다가 적발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죠. 대마를 말려서 피우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잘 들리고 또 잘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3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환각 효과가 있긴 하지만 강하지는 않고 그냥 웃음이 많아진대요. 웃음이 막 다 웃긴 거야. 막 이 세상이 막 대마는 필로폰 같은 다른 마약에 비하면 해롭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NIDA 분석에 의하면 대마초는 담배나 술은 물론 카페인보다도 의존성, 금단 증상 및 내성이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약은 마약입니다. 대마가 위험한 건 대마같이 효과가 비교적 약한 연성 마약을 하게 되면 더 센 마약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맥주만 마시진 않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마약에 대한 궁금증은 좀 해결되셨나요? 마약이 신기해서 위험한, 근데 또 위험해서 또 신기한 그런 좀 뭔가 궁금하지만 궁금해서는 안 되는 막 그런 신기한 여튼 그런 위험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건 마약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또 천재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 마약에 대해서는 딱 햇반에서 알려준 이 정도만 알기로 해요. 약속하실 거죠? 약속할 거디?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콜